여러분, 지금 기업 매출이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2020년 3분기에도 기업 매출이 3.2% 줄어들었습니다. 3.2%. 야, 이게 기업이 뭐 잘 나간다 잘 나간다. 지금 코스닥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왜 기업 매출은 계속 이렇게 떨어질까? 예.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3.2% 떨어졌고 2분기에는 더 떨어졌어요. 10.1%나 떨어졌습니다. 10.1%. 더 심각한 것은요, 이게 지금 7분기 연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7분기 연속. 7분기 연속 기업 매출이 계속 떨어진다는 건 이미 7분기 이전에 기업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7분기 이전에. 그러면 7분기 이전이 언제예요? 7분기 이전이 작년 1분기입니다. 작년 1분기. 이게 실상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포함한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그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경제가 성공했다고요? 경제가 좋아졌다고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자화자찬했잖아. 이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 경제가 정말 잘해왔다. 참 웃기는 소리죠. 진짜 웃기는 소리죠.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경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소비가 좋아졌습니까? 기업이 좋아졌습니까? 자영업자가 좋아졌습니까? 가계소득이 많아졌습니까?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좋아졌다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몇 군데는 좋아졌어요. 경제라는 것은 나무를 보면 안 되죠. 숲을 봐야죠. 그 정도 눈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 혹시 아닌가 싶어요. 작년 1분기에 마이너스 2.4%였어요. 작년 1분기에. 2분기에 마이너스 1.1%, 3분기에 마이너스 2.8%, 4분기에 마이너스 0.5% 작년에. 제가 작년에 지금이 경제위기다 제가 이야기했던 게 작년입니다. 작년이 그만큼 어려웠어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어려웠지 미중 무역 충돌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미중 무역 충돌이 없나요? 지금도 똑같이 충돌이 있는데 게다가 올 1분기에 마이너스 1.9% 떨어졌다가 2분기에는 최악이잖아요. 10.1%가 떨어졌습니다. 10.1%. 3분기에도 마이너스 3.2%. 4분기 12월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2월은 연말 특수가 맞물려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도 장난 아니게 매출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만큼 기업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어렵다. 기업들이 진짜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당연히 영업이익은 조금 상승은 했어요. 왜? 매출이 떨어지고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기업마다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하니까 2분기에는 5.3% 영업이익률이 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 올라가서는 기업이 더 성장할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적어도 영업이익률이 10%는 돼야죠. 그래야지 기업 잘한다. 물론 10%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압니다. 부채 비율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영업이익률이나 부채 증감, 부채가 줄어든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매출액이 너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 매출액이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우리 경제 규모가 쪼그라든다는 이야기예요. 경제 규모가.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이미 7분기 연속 계속 쪼그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쪼그라지고 있다. 경제 규모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경제 규모가 쪼그라진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7분기 연속 떨어지니까 기업 매출 이런 적 처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요. 대한민국은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이전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성장일로예요. 성장일로. GDP도 성장일로, 기업의 매출도 성장일로, 예, 다 성장일로였어요. 근데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경제를 망쳤다는 증거인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게 과연 이제 언제 회복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언제 회복할 거냐. 근데 회복이 쉽지 않다예요. 회복이 쉽지 않다. 적어도 내년까지 회복하기는 진짜 어렵다예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내년에도 상존할 거고요. 이게 접종이 돼서 집단 면역이 일어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결국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나이키형 비슷하게 간다고 했잖아요. L자형은 아니지만 끝이 조금 들리는 형이 내년에 경제 성장률에 전망칠 거다. 예, 상저하고형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어떤 시기든 내년에 돈 뿌릴 거예요. 어떤 시기든. 후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 많은 돈을 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돈을 뿌려서 퍼주기로 경제 성장률을 올리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제한적이라고. 결국은 국가 부채가 오히려 소비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고요?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요. 이게 기본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국가 부채를 만들어내거든요. 돈을 찍어내거든요. 그러면 채권이 발행을 하면 채권의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고, 그죠? 이자율은 올라갑니다. 채권의 가격 싸게 해주고 이자는 더 줄 테니까 이거 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민간에서 어떻게 돼요? 민간에서도 회사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많이 발행해 버리면 민간에서 회사채 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민간에서 회사채 발행하기가 어려워지면 결국은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게 어렵게 되고요.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결국은 기업이 망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 월급은 줄어들고 월급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비약적인 해석이라고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비약적인 해석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만큼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 부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결국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은 잘 돼야 되는데 과연 그 잘 되는 시점이 언제일지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말입니다. 분명히 오겠죠. 언젠가는. 저는 그 언젠가 온다는 걸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